오픈해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이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자동화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이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봤던 오픈해시를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었어요. 그죠? 요 두 가지였는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은 요 방식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요 천천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이나요? 좀 잘 보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시크를 5천만 명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딥시크를 5천만 명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A와 B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A나 B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또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반자동 국가 자동화가 진행된 뒤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사람과 사람이 각기 자신을 대표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로 하여금 각 개개인의 일상과 업무를 보조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만의 인공지능 기술을 항상 하루 24시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딥시크를 하나를 설치를 해서 그걸 5천만 명이 공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A와 B가 거래한다 그러면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이제 물은 겁니다. 물었더니 그 질문이 이겁니다. 이 질문인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자동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나와요. 마찬가지 지금 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thinking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꼭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잘 보이시나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쨌거나 목표 5천만 사용자를 대표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딥식 모델이 5천만 인구를 대표해서 발생하는 목표 충돌 문제, 그걸 이제 다계층 아키텍처와 전략이라고 해요. 하드웨어 수준 격리에서 이렇게 누마 노드의 별도의 누마 non uniform memory access 아키텍처라는데 저도 사실 이게 들어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하드웨어 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리고 FPGA 요건 우리가 흔히 듣던 용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이톨치를 해가지고 일단 메모리와 CPU 자원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는 겁니다. 사용자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5천만 명 사용자 컨텍스트를 0.1ms 간격으로 전환, 단일 GPU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15단위입니다. 15날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엔비디아에 이런 걸 쓰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이제 이게 양자 게임 이론을 적용하는 게 목표 충돌. 그래서 양자 내시 균형 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손실함수를 두고 해서 어쨌거나 뭔가 수식이 나오고 뭐가 좀 그렇잖아요. 나오는데 파렉토 최적점을 찾는다는 겁니다. 최적 가격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 A는 A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고 B는 B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딥시크는 양쪽의 이익을 조율하여 균형점을 찾아서 제시한다는 거죠.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잖아요. 그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소비자 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판매자 편 만드는 것도 아니고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에요.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양자회로 시뮬레이션으로 협력 배신 전략을 동시 평가해 나간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요거 정말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손실함수 해가지고 그럼 최적 가격을 어떻게 최적점을 어떻게 찾느냐는 건데 그게 이제 손실함수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직접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요걸 참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시켜야겠죠. 마누스한테. 마누스 제가 아직까지 키 그걸 뭐라 그러죠? 접근할 수 있는 인증키라 그러나 그걸 아직 못 받았어요. 아무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으면은 이걸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중 스마트 계약 양측의 협상 결과가 일치할 때 이제 체인
해시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해시체인에다 기록을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베리파이 시그너처. 스마트 솔리드티 스마트 계약이네. 솔리드티가 뭔지는 한번 이더리움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점입니다. 단일 AI 하나의 AI 이건 딥식을 말하는 겁니다. 딥식 모델 하나가 5천만 인구 각각을 대표한다 하더라도 5천만 명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협상 결과가 시장 평균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15%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협상을 강제 실행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판매자가 바가지를 써서 높은 가격에 바가지를 씌울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치 않게 그야말로 가격을 후려쳐서 판매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판매자는 자신의 AI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지나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막고 지나치게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막을 수밖에 없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능 있고, 그리고 월 운영 비용은 이제 5천만 인구를 상정했을 때 얼마 드나요? 100억 정도 들겠네. 그죠? 월 100억 정도면 한국의 모든 거래를 포괄하는 공정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100억씩이나 들여서 이걸 할 필요는 없죠. 그죠? 한 1억 들인다면 몰라도 100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요거는 사실상 이 비용은 현저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낮추는지는 차차 또 강사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요? 다른 정부 시스템들 반자동화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정부의 다른 기관들을 반자동화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그런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한 달에 100억 정도씩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보는 것처럼 다른 일련의 정부 기관들이라든가 사회 인프라들을 다 지금 우리가 반자동으로 바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별적인 시스템의 운영 비용은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